안녕하세요. 경제학장 박사입니다. 여러분, 매일같이 쏟아지는 경제 뉴스나 복잡한 지표들 보면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막막할 때가 많죠? 그래서 오늘은요. 이중구 이창용 교수님의 경제학원론을 바탕으로 이 복잡한 현실을 딱 꿰뚫어 볼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도구, 바로 경제 모형에 대해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아니 진짜 매일 뉴스만 틀면 뭐 경제 지표가 어떻고 시장 상황이 계속 변하고 정말 복잡하잖아요. 그죠? 자, 우리 민준 학생, 이런 복잡한 현실 딱 마주하면 어떤 생각부터 들어요? 솔직히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막막할 때가 진짜 많아요, 교수님. 변수도 너무 많고요. 맞아요. 바로 그거예요. 민준 학생 말처럼 이 복잡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막 1부터 100까지 다 이해하려고 하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.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뭘 쓰느냐? 바로 아주 특별한 렌즈를 꺼내 드는 거죠. 현실의 핵심을 딱 들여다보기 위해서요. 그 특별한 렌즈가 바로 경제 모형이라는 겁니다. 자, 여기 지도 한번 보세요. 이 지도가 실제 도시의 모든 건물, 모든 나무 한 그루까지 다 담고 있나요? 아니죠. 하지만 우리가 목적지를 찾아가는 데는 이만한 게 없잖아요. 경제 모형도 똑같아요. 불필요한 세부 사항은 그냥 과감하게 싹 걷어내고 우리가 진짜 보고 싶은 핵심, 그 관계에만 딱 집중해서 현실을 아주 명료하게 보여주는 거죠. 자,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뭘 할 거냐면요. 일단 경제 모형, 이 지도가 대체 뭔지 알아보고 이 지도를 만들려면 어떤 재료가 필요한지 세 가지를 딱 짚어볼 거예요. 그리고 나서 진짜 중요한 거,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라는 함정에 대해 파헤쳐보고요. 코카콜라 지수라는 아주 재미있는 사례로 이게 무슨 말인지 확실하게 이해해 볼 겁니다. 마지막으로 핵심 내용 싹 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. 교수님, 질문 있어요. 그럼 그 경제학의 지도라는 건 대체 뭘로 만드는 거예요? 오, 아주 좋은 질문이어서 현 학생. 바로 그게 궁금해하죠. 자, 모든 모형은요, 딱 세 가지 핵심 지료로 만들어집니다. 뭐냐 하면 변수, 가정, 그리고 가설. 이 세 가지예요. 우리 하나씩 한번 뜯어볼까요? 자, 첫 번째 재료는 바로 변수입니다. 이름 그대로예요. 변할 수 있는 모든 수. 우리가 알고 싶은 것들이 다 여기 해당돼요. 예를 들면 커피 가격, 내 월급 같은 소득, 아니면 뭐 아이스크림 생산량 같은 거요. 이런 것들이 다 변수죠. 결국 경제 모형을 만든다는 건 이 변수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숨어 있나 그걸 파헤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. 교수님, 근데 좀 궁금한 게 현실은 진짜 복잡하잖아요. 그런데 분석하려고 그냥 아무거나 막 가정해버려도 괜찮은 거예요? 이야, 민준 학생, 진짜 예리한 질문인데요. 맞아요. 아무거나 막 가정하면 그건 그냥 소설이죠. 경제학이 아니라. 좋은 가정이라는 건요, 현실을 왜곡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보고 싶은 걸 더 선명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해요. 마치 복잡한 사진에서 우리가 보고 싶은 인물에만 딱 초점을 맞추는 것처럼요. 다른 건 모든 조건이 일정하다면 이라는 가정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. 다른 건 잠시 신경 끄고 딱 두 변수 사이의 관계만 보자는 거죠. 자,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재료, 바로 가설입니다. 이건 뭐냐면 앞에서 본 변수랑 가정을 딱 조합해서 우리가 내리는 구체적인 예측이에요. 만약 사람들 소득이 오르면 왠지 커피 소비량도 늘어날 것 같은데? 바로 이런 거죠. 이게 바로 가설입니다. 그리고 경제 모형은 뭐냐? 우리가 세운 이 가설이 과연 현실에서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그걸 시험해보는 일종의 실험 도구라고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. 자, 지금까지 모형을 만드는 재료들을 봤죠?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할 거예요. 경제 모형을 다룰 때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, 그리고 가장 조심해야 할 것, 이것만 제대로 이해하셔도요. 앞으로 경제 기사 볼 때 이거 혹시? 하면서 훨씬 더 비판적으로 똑똑하게 읽을 수 있게 될 겁니다. 정말이에요. 그 함정이 뭐냐? 바로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헷갈리는 겁니다. 자, 여기 한번 보세요. 상관관계는 말 그대로 서로 관련이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. 두 개가 그냥 같이 움직이는 거죠. 여름에 아이스크림 판매량 늘면 에어컨 판매량도 같이 늘잖아요. 이런 게 상관관계예요. 반면에 인과관계는 훨씬 강력한 개념입니다. 하나가 원인이 돼서 다른 하나를 직접 만들어내는 거예요. 스위치를 켜면 불이 켜지는 것처럼요. 아주 명확한 원인과 결과, 이게 바로 인과관계입니다. 교수님, 근데 여기서 좀 헷갈려요. 아이스크림이랑 에어컨이 같이 팔리는 것도 결국 날씨가 더워서 그런 거잖아요. 그럼 두 현상이 같이 움직인다는 건 어쨌든 뭔가 중요한 관계가 있다는 뜻 아닌가요? 와, 서현 학생, 바로 그거요.
지금 핵심을 정확히 짚었어요.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그 지점에서 그럼 하나가 원인이겠네? 하고 착각을 한단 말이죠. 두 변수가 같이 움직인다고 해서 하나가 다른 하나의 원인이라고 단정하면 절대 안 됩니다. 방금 서현 학생이 말한 것처럼 아이스크림 판매량과 에어컨 판매량, 이 둘을 동시에 움직이게 만든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죠. 그게 바로 더운 날씨잖아요. 이렇게 뒤에 숨어서 둘 다를 조종하는 제3의 요인, 경제학에서는 이걸 아주 중요한 용어로 누락 변수, 즉 빠져있는 변수라고 불러요. 이 숨어있는 진짜 원인을 찾아내지 못하면 우리는 완전히 엉뚱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. 자, 그럼 말이 나온 김에 이 상관관계와 인과관계의 함정이 현실에서 얼마나 재미있게 또 얼마나 위험하게 나타나는지 한번 볼까요? 아주 흥미로운 사례를 하나 가져왔습니다. 이름하여 코카콜라 지수입니다. 때는 1997년입니다. 영국의 아주 유명한 경제 주간지죠, 이코노미스트에서 뭔가 재미있는 걸 발견했어요. 전 세계 데이터를 쫙 분석해 봤더니 어라? 국민 한 사람이 코카콜라를 많이 마시는 나라일수록 신기하게도 국민 소득도 높고 정치적으로도 훨씬 자유로운 경향이 너무나 뚜렷하게 나타나더라는 겁니다. 자, 여러분, 이 데이터만 딱 놓고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? 그럼 코카콜라를 많이 마시면 나라가 부자가 되고 자유로워지는 건가? 이런 가설 세워볼 수 있지 않을까요? 자, 민준 학생, 어떻게 생각해요? 우리가 막 콜라를 마시면 나라가 부강해질까요?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좀 이상한데요? 콜라 마신다고 나라가 갑자기 부자가 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. 정답! 바로 그 이상하다는 느낌이 핵심이에요. 보세요. 코카콜라 소비량과 국가의 부, 이 둘 사이에는 분명히 아주 강한 상관관계가 있어요. 데이터가 그렇게 보여주니까요. 하지만 그게 인과관계는 아니라는 거죠. 그럼 뒤에 숨어있는 진짜 원인, 즉 누락 변수는 뭘까요? 그렇죠. 바로 그 나라의 소득 수준 자체, 또 얼마나 시장이 개방되어 있는지, 세계화가 얼마나 진행됐는지 같은 것들이죠. 이걸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? 부유하고 개방된 사회의 사람들이 그냥 코카콜라 같은 상품을 더 쉽게, 더 많이 사 마실 수 있는 환경이었을 뿐이라는 겁니다. 콜라가 나라를 부자로 만든 게 아니고요. 상관관계를 인과관계로 착각하면 얼마나 엉뚱한 결론이 나는지 보여주는 아주 교과서적인 사례죠. 자, 오늘 정말 중요한 개념들을 머릿속에 쏙쏙 집어넣어 봤는데요. 앞으로 여러분이 경제를 생각할 때 쓸 수 있는 아주 유용한 도구 3가지를 딱 정리해서 여러분의 경제학 도구 상자에 넣어드리겠습니다. 잘 챙겨두세요. 첫째, 단순화하라. 경제 모형은 뭐다? 복잡한 현실을 보기 위한 지도다. 둘째, 구성하라. 모든 모형은 변수, 가정, 가설, 이 3가지 재료로 만들어진다.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셋째, 주의하라. 절대로 상관관계를 인과관계로 착각하지 마라. 이 3가지만 딱 기억하셔도 정말 세상을 보는 눈이 확 달라질 겁니다. 결국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핵심은 이 한 문장으로 정리될 수 있겠네요. 모형의 목적은 현실을 막 완벽하게 베끼는 게 아니에요.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보고 싶은 그 결정적인 관계만 딱 떼어내서 선명하게 보기 위한 거라는 거죠. 일종의 현미경이나 렌즈처럼요. 이걸 꼭 기억해 주세요. 자,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숙제 아닌 숙제, 생각할 거리를 하나 던져드릴게요.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떠올려보면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이거 완전 원인과 결과인 줄 알았는데 혹시 그냥 상관관계 아닐까? 하고 의심해볼 만한 사례들이 뭐가 있을지 한번 찾아보세요. 바로 그런 고민이 세상을 경제학적으로 읽어내는 진짜 첫걸음이 될 겁니다.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.